저는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철수 노인은 30년 전 그날 밤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강민정 중위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겁니다. 박 장군님은 후퇴하라고 하셨지만 강 중위님은 그곳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강 중위님이 옳았습니다. 노인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침묵한 것은 그분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보기 싫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됐어요. 강민정 중위님은 진짜 영웅입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0년 가을 군사 아카데미 근처의 작은 연립주택 골목은 아침마다 똑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새벽 5시 정각, 다른 집들이 모두 조용할 때 유독 한 집에서만 불빛이 켜집니다. 70대의 강민정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민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갖춰 입고 마당 한쪽에 세워둔 작은 깃대 앞에 섭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거수경례를 올리며 태극기를 개양하는 모습은 마치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상을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민정을 그저 말 수 없는 노인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시장에 나가면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참 신기하게 혼자 사시네요. 옛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자식들도 안 찾아오고. 그런데 매일 새벽에 뭐 하시는 거래요? 이상하게 일찍 일어나신다던데. 민정은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는 홀로 소박한 식사를 합니다. 저녁이면 낡은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봅니다. 화면에서는 요즘 여성 장교들의 활약상이 자주 방영됩니다. 젊고 당당한 여군들이 훈련하는 모습, 각종 작전에 참여하는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민정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립니다. 이젠 누가 기억이나 하겠어. 그날 그 부대. 텔레비전 속 여군들은 모두 환하게 웃으며 당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우를 받는 후배들을 보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씁쓸함이 올라왔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민정의 과거를 짐작할 만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된 낡은 군복, 빛바랜 단체 사진들, 그리고 몇 장의 공문서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꺼내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동네 아이들이 가끔 담장 너머로 궁금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깃발을 올리는 할머니가 신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정은 아이들과 눈이 마주쳐도 미소 한번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우편함에 각종 광고 전단지들과 함께 관공서에서 오는 우편물이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보훈청이나 구청에서 보내는 경로 행사 안내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그런 모임에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노인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정은 마당에 나와 태극기를 내립니다. 정성스럽게 접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올릴 준비를 합니다. 이런 일상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민정은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군사 아카데미 건물들을 바라봅니다. 불빛이 켜진 건물들 사이로 젊은 생도들이 오가는 모습이 가끔 보였습니다. 그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민정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쉽니다. 그때 우리도 저렇게 젊었는데.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민정은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과거와 함께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상 말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화요일 오후 민정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간 민정은 여느 때와 달리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해 보니 한국군사아카데미라는 공식적인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그 봉투를 들여다보며 망설였습니다. 군사아카데미에서 자신에게 무슨 일로 편지를 보냈을까요? 혹시 잘못 배달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봉투에 적힌 이름은 분명히 강민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정은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만 봤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던 터라 갑작스러운 연락이 어색했습니다. 차를 한 잔 우려내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치자 정중한 어조로 쓰인 공문이 나타났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민정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강민정 선생님께 저희 한국군사아카데미에서는 올해 창설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전쟁 당시 활약하신 분들을 모시고 특별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시 제17보병대대 소속으로 활동하시며 탁월한 지휘력을 발휘하신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민정은 편지를 읽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제17보병대대라는 이름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특히 전쟁 당시 생존자 17인 중 유일한 여성 지휘관으로서 후배 장교들에게 귀중한 경험을 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아카데미에는 많은 여성 생도들이 있으며 선생님과 같은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성 지휘관이라는 표현에 민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대부분은 여자가 무슨 지휘를 하느냐며 비웃거나 무시했던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강연 일정은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이며 교통비와 강연료는 별도로 지급해드립니다. 참석 의사를 알려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민정이 정말로 놀란 것은 편지 말미에 적힌 서명이었습니다. 담당자 이름 옆에 작게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대진 소령의 아들 강선우 대위가 특별히 선생님의 강연을 요청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대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민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제17보병대대에서 함께 싸웠던 동료 중대장이자 민정이 끝내 구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정은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강대진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갓 태어난 아이였는데 이제 군인이 되어 대위까지 진급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우, 강선우. 민정은 그 이름을 몇 번 중얼거려 봤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일까요? 강대진이 자신에 대해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날의 일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대진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신이 왜 그를 구하지 못했는지, 그 모든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민정은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으려다가 다시 펼쳐봤습니다. 후배 장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녁이 되어 뉴스를 보는 중에도 민정의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젊은 여군들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과 같은 선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밤늦게까지 민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군사 아카데미 쪽을 바라보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강선우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민정은 편지를 다시 꺼내어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연락처와 회신 방법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지, 편지로 답장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30년 동안 침묵했던 과거가 갑자기 현재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민정은 내일 아침에 결정하기로 하고 편지를 다시 접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정의 꿈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대진과 전장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민정은 결국 군사 아카데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참석 의사를 밝혔고 금요일 오후 2시에 강연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군복을 입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연 당일 민정은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정복을 꺼내어 정성스럽게 다림질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70대가 된 얼굴에 군복이 어울릴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군사 아카데미에 도착한 민정은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웅장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안내를 받으며 걸어가는 길에 많은 생도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젊고 당당한 모습을 보니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자 30여 명의 후배 장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장교들이었습니다. 그중 절반 정도가 여성 장교들이었는데 민정은 이 광경이 새로웠습니다. 자신의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사회를 맡은 교육 담당관이 민정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모신 강민정 선생님은 한국 전쟁 당시 제17보병대대에서 활약하신 여성 지휘관이십니다.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셨던 분이죠. 하지만 강연장의 분위기는 민정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몇몇 젊은 장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여성이 전쟁터에서 지휘를 했다고요? 좀 과장된 거 아닌가요? 그 시대에 여자가 중대장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통신병이나 의무병 정도였을 거예요. 지금처럼 전투 지휘관은 아니었겠죠. 이런 속삭임들이 민정의 귀에 들렸습니다. 30년 전에도 들었던 것과 똑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연장 뒤쪽에서 한 명의 장교가 일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대위였습니다. 민정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강대진을 닮은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다. 강선우 대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정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지만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 무엇을 하셨는지 말입니다. 선우의 말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공식 기록과 민정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대진이 아들에게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을지 궁금했는데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려던 민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저는 그냥 주어진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민정의 첫마디는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감 있게 시작하려 했지만 젊은 장교들의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한 여성 장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에 참여하셨나요? 그리고 정말 부대를 지휘하신 건가요? 이런 직접적인 질문에 민정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라 후배들에게 경험을 나누려고 왔는데 이들은 그 경험 자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누구든 주어진 역할을 해야 했으니까요. 민정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아픈 기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에게는 이런 대답이 더욱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민정은 교육관의 안내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는 역대 뛰어난 지휘관들의 사진과 공적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명단도 있었는데 민정은 그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강민정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제17보병대대 관련 기록에도 다른 지휘관들의 이름만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곳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민정은 벽에 기대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강연은 실패였습니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의심만 샀습니다.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아카데미를 떠난 후 강연에 참석했던 후배 장교들 사이에서는 여러 의견이 오갔습니다. 대부분은 민정의 이야기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최하윤 중이었습니다. 하윤은 강연 내내 민정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다른 동료들과 달리 그녀는 민정의 눈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그날 밤 하윤은 아카데미 도서관에 남아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관련 문서들, 특히 제17보병대대에 관한 기록들을 하나씩 뒤져봤습니다. 공식 역사서에는 민정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보관소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의 비공개 전투 보고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서류들을 살펴보던 하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1950년 11월 작성된 제17보병대대 전투 상황 보고서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23일 3시 적 주력 부대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아군주 방어선 붕괴, 대대장 전사 후 지휘체계 혼란. 이때 강민정 중위가 자녀 병력 53명을 수습하여 임시 지휘부 구성. 하윤은 놀라서 문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강민정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가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상급 부대에서는 전선 후퇴 명령을 내렸으나 강민정 중위는 고지사수가 전체 작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 본부 명령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방어 작전 실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고위 지휘관들은 적의 공격이 예상보다 강력하자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그 고지를 포기하면 후방의 주요 보급로가 끊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정 중위의 판단에 따라 강대진 소령을 포함한 17명의 장교들이 남아 최후 방어선 구축. 하지만 본부에서는 이를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하여 지원 거부. 하윤은 손을 떨며 계속 읽었습니다. 진실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정이 무모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72시간의 치열한 교전 끝에 적주력 부대 격퇴 성공, 고지 사수로 인해 아군 주요 보급로 확보.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대진 소령 등 12명 전사, 민정중위 포함 6명만 생존.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정의 작전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에서는 이를 공식 기록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급 지휘부의 판단 착오와 여성 장교의 뛰어난 전술적 판단이 대비되어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따라서 본 작전에 대한 기록은 기밀로 분류하며 공식 전사에는 포함하지 않음. 하윤은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동안 민정이 왜 침묵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웅적인 행동이 오히려 상급자들의 체면을 위해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윤은 민정을 찾아갔습니다. 민정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당황했지만 하윤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생님, 이 문서가 진짜인가요? 민정은 오랫동안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의 포격 소리, 동료들의 비명, 그리고 결국 구하지 못한 강대진의 마지막 모습까지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왜? 선생님, 저는 처음에 의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문서를 보고 나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선생님은 영웅이셨어요. 하윤의 진심 어린 말에 민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영웅이라니요. 저는 그냥 동료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강대진 소령도.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생님 덕분에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선생님의 판단이 맞았어요. 하윤은 보고서의 다른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황 분석과 민정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기록이 숨겨진 거죠? 상급자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였어요. 여성 장교가 남성 고위 지휘관들보다 나은 판단을 했다는 사실이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잘못했다고 자책해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살아남은 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하윤이 발견한 보고서 소식은 빠르게 아카데미 내에 퍼졌습니다. 특히 강선우 대위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강대진에 대한 공식 기록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선우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보관해 두었던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몇 장의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본 것들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읽어봤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아버지의 단정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1950년 11월의 기록들을 찾아 읽어내려갔습니다. 11월 20일. 적의 공격이 예상보다 강력하다. 본부에서는 후퇴를 검토하고 있지만 민정중위의 분석을 들어보니 이 고지를 포기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녀의 전술적 판단력은 정말 뛰어나다. 선우는 아버지가 민정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계속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11월 22일. 본부에서 후퇴 명령이 내려왔다. 하지만 민정중위의 말이 맞다. 이곳을 지키지 않으면 후방 보급로가 완전히 끊어진다. 나는 그녀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 아버지가 민정의 명령에 따라 자발적으로 남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선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11월 23일.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민정중위는 진정한 지휘관이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꼭 그녀의 공을 알려야겠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감동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민정중위를 따라 남은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언젠가 선우가 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민정중위는 영웅이다. 선우는 일기를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민정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판단이 얼마나 옳았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선우는 민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윤도 함께였습니다. 민정은 두 사람을 맞으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선우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우의 첫마디는 사과였습니다.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하윤중이가 보여준 보고서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선우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강대진 소령이 정말 이런 글을. 일기를 읽어 내려가던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원망했던 동료가 사실은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심했던 것은 공식 기록 때문이었어요. 선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당시 최고 지휘관이었던 박준영 장군의 작전 지시서였습니다. 이 문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을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박준영 장군이 왜 선생님의 기록을 지우려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서에는 박준영 장군이 후퇴 명령을 내린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박준영 장군은 현재도 군사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시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윤이 덧붙였습니다. 선생님의 공적이 묻힌 이유는 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성 장교가 자신보다 나은 판단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민정은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니요. 그럼 강대진 소령은 정말 제 판단을 믿고 따라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선생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선우의 확신에 찬 대답에 민정은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강대진이 자신을 원망하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를 신뢰하고
지지해 주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더 좋은 방법을 찾았다면, 선생님, 그건 전쟁이었어요. 완벽한 선택이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판단 덕분에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윤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선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민정은 두 젊은 장교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동료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강민정 중위님, 선우가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하윤도 함께 경례했습니다. 민정은 그들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민정, 선우, 하윤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로에 그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먼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군사 아카데미에는 명예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과거 기록의 오류나 누락된 공적을 재평가하는 기구죠. 여기에 공식적으로 신청해 보면 어떨까요? 선우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일기와 당시 전투 보고서, 그리고 다른 생존자들의 증언까지 수집할 수 있다면 충분할 것 같아요. 민정은 망설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이미 30년이 지났는데 시도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선생님께서 받으셔야 할 명예를 되찾는 일이에요. 다음 주부터 세 사람은 본격적인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하윤은 아카데미 내 자료실과 국가기록원을 뒤지며 관련 문서들을 찾았습니다. 선우는 아버지의 동료였던 생존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자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통신 기록, 작전 일지,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생존한 전우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미 80대가 되었지만 민정에 대한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강중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예요. 그분이 진짜 영웅이었어요. 본부에서는 후퇴하라고 했지만 강중희님 판단이 맞았어요. 그 고지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 주력 부대가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이런 증언들을 모아 정리한 후 세 사람은 명예심사위원회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 이유는 한국 전쟁 당시 공적 누락에 따른 명예회복 및 훈장 수여 재검토였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사안을 다시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어렵고 이미 확정된 기록을 번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벽은 따로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자문위원 중 한 명이 바로 박준영이었습니다. 현재 군사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그는 여전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박준영은 심사위원회에서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오래된 전쟁 기록을 다시 파헤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들춰내는 것은 군의 위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당시 상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준영의 반대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민정의 공적이 인정된다면 자연스럽게 당시 자신의 잘못된 판단도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박준영의 의견에 상당한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의 경험과 지위를 고려할 때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박 소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군의 명예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정의 신청은 기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선우와 하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아버지의 전우들을 직접 만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이철수 노인은 당시 강대진의 부하였던 하사관이었습니다. 선우야, 내 아버지와 강중희님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다. 특히 강중희님은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이철수 노인은 선우에게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심사위원회에 직접 가서 증언하겠다. 이제 나이도 많아서 잃을 것도 없고 그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내 의무다. 하윤도 동료 장교들 사이에서 지지를 모았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 장교들은 민정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선배가 계셨다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선생님 같은 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드디어 재심사 날이 왔습니다. 심사위원회 회의실에는 민정과 선우, 하윤뿐만 아니라 여러 생존 전우들과 젊은 장교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준영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군의 명예는 개인의 감정보다 소중합니다. 질서와 규율이 군의 근본이지 이런 식으로 과거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철수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80대의 노구를 이끌고 온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철수 노인은 30년 전 그날 밤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강민정 중위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겁니다. 박 장군님은 후퇴하라고 하셨지만 강중희님은 그곳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강중희님이 옳았습니다. 노인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침묵한 것은 그분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보기 싫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됐어요. 강민정 중위님은 진짜 영웅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준영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다른 심사위원들은 진지하게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철수 노인의 증언이 끝난 후 심사위원회는 한 달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준영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증거와 증언들 앞에서 위원회는 민정의 공적을 공식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강민정 중위의 전투 지휘 및 작전 수행에 대한 기록을 정식으로 복원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포상을 실시하기로 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군사 아카데미는 물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여성 지휘관의 진실 묻혀있던 전쟁 영웅의 명예 회복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훈장 수여식은 군사 아카데미 대강당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수여식 날 강당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카데미의 생도들과 교수진은 물론 전국에서 온 퇴역 군인들과 민정의 이야기를 들은 일반 시민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민정은 30년 만에 다시 정식 군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정체성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식장에 입장한 민정을 보고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 생도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길을 열어준 선배를 만난 감동이었습니다. 아카데미 총장이 직접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강민정 중위님, 아니, 이제는 강민정 소령님께 대한민국 정부의 화랑무공 훈장을 수여합니다. 훈장을 받는 순간 민정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30년 동안 꿈꿔왔지만 포기했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당에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여식 후 기념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강연 때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청중이 진심으로 민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년 전 저는 단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동료들을 잃었고 오랫동안 그것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이 옳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연 중간에 한 여성 생도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날 왜 그렇게 버티셨나요? 혼자서라도 끝까지 싸우신 이유가 뭔가요? 민정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명령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고지를 포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무서우시지 않았나요? 물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책임감이 더 컸어요. 저를 믿고 따라준 동료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청중들은 민정의 진솔한 답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에게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선우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일기장을 선생님께 정식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선생님에 대해 남긴 마지막 기록입니다. 선우는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낭독했습니다. 민정중위는 진정한 장교이다. 그녀를 따른 것이 나의 자랑이다. 언젠가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란다. 강당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0년 전 전장에서의 동료애가 지금 이 순간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하윤도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고 동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군인 정신입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민정은 아카데미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명예의 전당에는 이제 자신의 이름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민정 소령 마이너스 한국 전쟁 당시 탁월한 지휘력으로 부대를 구한 여성 장교. 많은 사람들이 민정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 군인들은 자신들의 롤모델을 만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다는 것을 몰랐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훌륭한 장교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이 되어 행사가 끝나고 민정은 선우, 하윤과 함께 조용한 곳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겠네요. 강민정 소령님. 선우의 말에 민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덕분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선생님께서 받으셔야 할 당연한 명예였어요. 하윤이 답했습니다. 이제 후배들에게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게 되었네요.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는군요. 그리고 그 진실이 다음 세대에게 힘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훈장 수여식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정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늦게 인정받은 여성 지휘관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황금시간대에 방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에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군사아카데미에서 정식으로 전략교육교수직을 제안받은 것입니다. 70대의 나이에 받은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민정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젊은 장교들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많습니다.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말이에요. 민정의 첫 정식 강의는 대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들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의심하는 시선이 아니라 존경과 기대의 눈빛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무엇일까요? 민정의 질문에 한생도가 답했습니다. 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쟁은 지키는 것입니다. 내 동료를, 내 가족을,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에요. 싸움은 그 과정일 뿐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저는 싸우러 남은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남았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 되는 첫걸음이에요. 민정의 강의는 단순한 전술 교육을 넘어서는 철학적 깊이가 있었습니다.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는 젊은 장교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많은 생도들이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여성 생도들은 민정을 진정한 롤모델로 여겼습니다. 선생님,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나요? 두려움이 있어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완벽한 결정은 없어도 최선의 결정은 있거든요. 민정의 답변은 항상 진솔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포장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한편 선우와 하유는 민정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특히 하유는 민정의 사례를 연구 논문으로 발표하여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여성 리더십 마이너스 강민정 소령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민정의 경험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리더십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민정은 텔레비전에서 자신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과 함께 현재의 모습이 번갈아 나왔습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한 여성 군인의 이야기가 오늘날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리더십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입니다. 프로그램에는 민정을 아는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철수 노인의 증언, 선우의 소감, 그리고 민정의 수업을 듣는 생도들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에게는 여전히 매일 아침의 의식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새벽 5시 마당에 나가 태극기를 올리는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만의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올렸다면 이제는 희망과 자부심으로 올렸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가치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정은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군사아카데미 생도들 6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민정은 놀랐습니다. 드라마라니요? 네, 아카데미 창작 동아리에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싶어서요. 민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드라마가 된다는 것이 어색했지만
젊은이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 개인의 영웅담이 아니라 함께 싸운 동료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주세요. 강대진 소령을 비롯해 그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생도들은 기뻐하며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선배에 대한 존경과 자신들도 그런 군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정은 다시 마당에 나가 태극기를 내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접어서 보관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제가 죽지 않은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오늘 저 아이들이 배우라고. 전쟁은 싸움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강대진과 함께 전사한 동료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주셔서, 그리고 이제야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음 날 아침 민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가르쳐야 할 후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민정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정복을 입고 태극기 앞에 선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의미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늦게 도착했지만 그 가치는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뒤로 물러나며 민정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꼿꼿이 서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진정한 강인함이 느껴집니다.